자, 여러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제4절 오십시오. 제4절 오셔가지고 14페이지죠. 네. 계약의 방법과 시공자 선정 등을 잠깐 보고 정비사업 시행 계획으로 넘어갈지도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자, 여러분 자료 봅니다. 계약의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원래 다 신설된 것들이에요. 자, 추진위원장과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 법, 정비법이죠. 정비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 입찰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을 미칠 것이고 이게 원칙이에요. 앞으로 추진위원장과 조합 설립 추진위원자가 정비사업 시행자, 이때 정비사업 시행자 대부분이 누구죠? 10중 8구 조합이라고 금방 배웠죠. 그래서 추진위원장하고 그리고 조합에서 앞으로 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공사 계약 한다든지 용역 계약 한다든지 물품 계약, 구매 계약을 한다든지 각종 계약을 할 때는 경쟁 입찰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계약의 규모나 재난 발생 등 대통령 등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반 입찰 참가자를 제한해서 지명해서 지명 경쟁에 붙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명 경쟁. 예외적으로 지명 경쟁에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줄 거죠.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에서 물품 계약이나 용역 계약 그리고 공사 계약 등을 할 때는 경쟁 입찰에 붙이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명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 이용 규정이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 경쟁 방법으로 계약을 할 때 일반 경쟁의 방법 엎드려 가라십시오. 계속 미칠 거면서 일반 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의 대통령 내의자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의무적으로 전자조달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1번 같이 봅니다. 건설산업기법상 건설공사 동그라미입니다. 건설공사는 추정 가격 6억을 초과하면은 그 공사 계약은 의무적으로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돼요. 네. 건설공사는 추정 가격이 6억을 초과하면은 의무적으로 전자조달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고요. 나머지 2번에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 동그라미입니다. 건설공사 아닌 전문공사라든지 그리고 2번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법령에 따른 공사도 이용하면 되겠죠. 법령에 따른 공사 동그라미 하십시오. 전문공사, 법령에 따른 공사는 전부 얼마죠? 추정 가격이 2억을 초과하면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품 제조나 구매 용역 계약은 추정 가격이 역시 2억을 넘으면 전자조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만 추정 가격이 얼마? 6억 이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2억 이상이면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추정 가격 얼마? 6억을 초과하면은 전자조달 시스템, 나머지는 전부 2억 초과하면은 전자조달 시스템 그렇게 오시면 되겠죠. 대체로 쉽죠. 자, 내려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선정입니다. 이것도 개정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작년 거하고 혼동하시면 돼요. 일단 그 법 조문을 제가 잘게 이렇게 쪼개서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뒀다고 이 표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선정 주체에 따라서 이제 선정 시기하고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 동그라미, 조합이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선정해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선정 시기에 되죠.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자, 경쟁 입찰 줄 것고 또는 수의계약 줄 것입니다. 2회 이상 경쟁 입찰 유찰하면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경쟁 입찰 방법 또는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보충으로 내려옵니다. 다만 보충으로 내려오셔서 조합원 숫자가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총회에서 조합총회 동그라미, 정관 동그라미,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원칙부터 해볼까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에서 정관,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출구죠. 이게 선정식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규약 동그라미. 규약이 정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업소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토지주택공사나 지정개발자를 지정한 경우죠. 시장업소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줄 거예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보충의 2번에 봅니다. 시장업소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한 경우의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인가받은 등 관리 청구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 공헌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주민대표이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에서 네,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 추천이 가능해요. 그리고 3번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주민대표이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에서 시공자 추천을 하면은 네, 반드시 그 사업 시행자는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을 시키게 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공자 선정과 그리고 네, 계약 방법 등에 관하여 네,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 이후에 절차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22페이지 제6절을 오시면 됩니다. 6절 오시고 자 6절을 펼쳐놓고 앞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전면 개정된 정비사업 절차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뭐였죠? 그렇죠.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모든 정비사업 절차가 시작이 됐죠. 네, 이렇게 됐었죠. 앞으로 그 대도시,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 10년 내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정비기본계획으로 일단은 뭘 지정합니까?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서울에 한 270여 곳의 정비예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그 정비예정구역별로 정비구역 수립식을 정합니다. 여기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재개발구역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신정동에서 10년 내에 재개발을 하려면 일단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하고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식을 정합니다. 신정동 정비예정구역은 2018년 4월에 정비구역을 입안할까 이렇게 계획을 해놔요. 자, 이렇게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수립식에 따라서 어떤 동네 재개발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아파트 재건축하고 이렇게 10년 동안 정비사업 순서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이었죠. 자, 이렇게 기본계획을 정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입안 시기가 도래하면 관할 구청장 등이 그 기본계획에 맞도록 정비계획을 입안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했고 이 정비계획을 첨부해서 네, 특별시장 관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네,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게 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했죠? 그렇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네, 구청장 등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단 직권으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라고 했죠. 자,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정비사업의 대부분이고 그 정비사업 시행자가 곧 조합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서는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또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절차에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시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듭니다. 조합의 정관을 만들고 조합 설립에 대해서 시장 군수 등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죠. 자, 이렇게 인가가 나면은 그날부터 며칠 되었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조합 설립을 등기하게 됩니다.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정비사업조합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고 그 조합은 곧 이꼴 뭐죠? 정비사업, 신정동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합에서는 이 말은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 말이고 정비사업 시행자는 이 말은 조합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정비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은 그 정비사업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되죠.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되고요. 그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되면은 분양 공고하게 되죠.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런 거 전부 개정된 거예요. 120일 내에 그 분양 신청 기간이나 분양 대상지를 분담금 추산액 등을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일간심을 통해서 분양 공고가 있게 돼요. 이 분양 공고를 보고 이제 분양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은 아파트 분양 신청을 이제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분양 신청을 하게 되죠. 자,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출해서 분양 처분 계획이 작성되는데 이것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요. 관리 처분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되죠. 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에 본격적으로 공사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주제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고시할 때 특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특례 규정에서 기본적으로 한 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특례 규정들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자료 22페이지 보면은 네, 제6절 사업시행계획 등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자,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읽어보겠습니다.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들어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시행계획 내용은 개략적으로 좀 봐둘지도 그렇게 하시고, 네, 뭐 특히 5번이라든지 5번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나 뭐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도 정비사업시행계획에 포함이 되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1번에 보면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은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 위주로 몇 가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인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02번에 보면은 사업시행인가 특례되어 있죠. 빈출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하나씩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까요? 네. 자, 1번 발표하시고요. 시장구수등은 사업시행을 할 때 정비구역으로부터 밑줄 쭉 그십시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임의로 사업시행을 하실 수가 없고요. 임의로 사업시행을 해서는 안 되고 특례로서 해당 자치단체에 줄 것이십시오.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사업시행과에 관하여 사전 협의 등으로 협의를 어부주로 해야 됩니다. 정비구역으로부터 몇 미터? 200m죠.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사업시행인가 사전 협의를 어부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내로입니다. 존치 또는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정비 사업시행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동그라미 합니다. 일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거죠. 그리고 리모델링 동그라미 합니다. 정비 사업시행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정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 존치 또는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적용 배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수당은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및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주택법 및 건축법상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해줄 수 있게 되죠. 네.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이 나와 있죠. 존치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그 건축법과 주택법 관련 규준의 적용을 배제하여서 이 5가지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네, 삽시행가를 하여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잠깐 설명을 좀 추가할까요? 네, 앞에 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 삽시행 방법은 대부분이 이제 아까 우리 그 주관경 관리 개선 사업은 일부 이제 단독주택과 다세주택이 밀집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재개발 대상으로 해서 전면 철거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기반시 열악하니까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해주고 또 부족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 확충해주면서 해당 지역의 주관경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할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대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은 다 철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철거 방식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할 때, 이 정비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할 때 원칙적으로 일부 건축물에 이제 원칙적으로 정비 사업 절차는 대부분이 철거 방식이에요. 그런데 특례로서 일부 그 정비 사업을 할 때는 그 정비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할 때 일부 건축물을 특례로서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또 일부 건축물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존치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 것을 특례로서 허용하겠다는 거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은 대부분이 철거 방식이 원칙이에요. 근데 일부 건축물의 존치, 일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거나 또 일부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물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존치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이 현행 주택법이나 건축법 일부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존치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부 주택법과 건축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서 그 일부 건축법과 주택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주택법과 건축법 관련 규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1번 봅니다. 주택법상 주택단지 범위 줄 거죠. 주택단지 범위 줄 거고 주 동그라미. 주택법상 주택단지 범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법상 저대 줄 거죠.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대시설, 부동그라미, 주부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 줄 것이고 대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 건축법상 건축선 지정 줄 거죠. 건축선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근동그라미. 그리고 5번 건축법상 줄 거죠.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조권 확보할 때 조동그라미에서 건축선 지정 근동그라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동그라미, 부대시설 때 부동그라미, 주택단지 범위할 때 주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옵니다. 존치 또는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주택법과 건축법 관련 규정은 이렇게 옵니다. 주부, 건조대, 주부, 건조대 그렇게 오죠. 우리 주부들은 빨래를 많이 하니까 주범에는 건조대는 네 금방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주부, 건조대 그렇게 하시고 연습 좀 하셔야 되죠. 주택법상 주택단지 범위에 관한 규정,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 그리고 건축선 지정에 관한 기준, 그리고 조는 뭐죠?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그리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보면 되죠. 처음부터 할까요? 앞으로 정비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할 때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이 포함된 정비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존치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부 주택법 관련 규정, 주택법과 건축법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존치 또는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에는 일부 주택법과 건축과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까? 배제합니까? 배제하죠. 그 존치 또는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어떻게 오죠? 주부 건조대, 주택단지 범위, 부대시설 설치, 건축선 지정, 일조권 확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집을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문제 나오겠죠? 또 그때 한번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순환 정비 방식의 정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네. 문제풀이 시간에 나오면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독립적으로 한 문제 나올 확률은 낮으니까 그냥 참고라고만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24페이지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의 시험에 자주 나오죠? 네, 필기하시고요. 지량구수는 재개발 사업 줄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에 사업 시행할 때 정비사업 시행자와 지정개발자 줄 거죠. 지정개발자 할 때는 정비사업의 100분의 20 줄 거예요. 정비사업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예측해 하고 사업 시행을 해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 사업이 이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포함되면서 대규모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는 사업비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그 사업비 규모가 큰데 철거하고 중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되면 그 부작용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재원 확보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할 때는 정비 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예치하게 한 후에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한 거죠. 세 가지를 봅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할 때 정비 사업비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업비를 예측해 할 수 있다. 다음 내려오십시오.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정비 사업 시행자는 다음 줄 거 주십시오. 주관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 줄 거예요. 이때 주관경 개선 사업 밑에 적으십시오. 이때 주관경 개선 사업은 무슨 의미냐면은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약자니까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이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줄 거예요. 이때 재개발 사업은 주로 주거지역에 사는 재개발 사업이고 주거지역에서 서민층 거주지역이죠. 서민층 거주지역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증이 밀집된 지역이니까 주로 서민층 거주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둘 다 경제적 약자를 의미하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는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임시 그 재개발 사업이나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스스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마련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의 세입자에게 정비구역 안과 밖에 줄 것죠. 끝까지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 거주케 하거나 아니면 주택정의 용지 활성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주라는 거죠. 네. 그리고 6번 내려옵니다. 6번. 재개발 사업 줄 거죠. 재개발 사업 줄 거고 이때 재개발 사업은 주거지역이 아니고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이에요. 네. 자, 이때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이죠. 네.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죄송해요. 자, 재개발 사업 시행은 그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줄 거죠. 정비구역과 인근 지역에 임시 상가 설치가 허용됩니다.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자는 그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과 인근 지역에 임시 상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해 줍니다. 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하십시오.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 자,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있으로부터 30일 내에 줄 거예요. 이런 거 전부 개정된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로부터 30일 내에 손 떼고 다음의 자에게 다음의 자는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박사네. 즉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시장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 시행자 지정에 줄 거죠.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시장수 등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런 뜻이에요. 다시 올라갑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로부터 30일 내에 다음에 해당한 자에게 즉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구수 등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해답할 것을 서면으로 의무적으로 촉구해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해답 촉구를 받으면은 이럽니다. 2번, 해답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줄 것이죠. 그 해답 촉구를 받고 2개월 내에 해답을 하여야 해요. 근데 이럽니다. 해답 기간 내에 해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이나 시장 수등의 사업청계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고요. 네. 그 해답 기간이 지나면은 사업청계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줄 거죠. 해답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과 사업청계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여러분 재건축할 때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는 건축물과 토지만 소유한 자는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이죠. 이 비조합원에게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시행령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이죠? 30일 내에 사업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수 등의 사업청계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는 2개월 내에 네, 해답을 해달라고 촉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촉구를 받고 2개월 내에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해답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네,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또 재건축할 때 토지 또는 건축물 중에서 토지만 소유했거나 건축물만 소유하면은 조합이 될 수 없잖아요. 그 비조합원의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9번 내려옵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구역에 대한 특례입니다. 자, 거기서는 네, C번 발표하시면 되죠. 자, 주관경 개선 사업 하면서 줄 것이죠. 건축허를 받고 줄 것이고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줄 것이고 자주 나와요. 주관경 개선 사업구역에서 건축허를 받고 부동산 등기할 때는 줄 것이죠. 주택도시기금법상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주관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배려를 해서 주관경 개선 사업하면서 건축허 받고 부동산 등기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사지 않도록 배려를 한 거죠. 그래서 주택도시기금법상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D번 지나갈 때 읽었으면 좋겠죠. 자,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결정구시형으로 간주합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구역을 목적으로 주관경 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결정구시형으로 간주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비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특례 규정들이었죠. 네. 자, 제7절 관리청객 등은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